안녕하세요. 이영쌤이에요. 이번 수업은 부정사의 용법 중에 형용사와 부사적 용법에 대해 공부할게요. 부정사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래 동사였던 애가 동사의 뜻은 갖고 있지만 더 이상 문장 안에서 주어 다음에 쓰여지는 동사 자리에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to와 동사가 합해져서 문장 안에서 동사가 아닌 다른 세 가지 품사로 정해지지 않고 쓰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품사가 명사도 되고 또 어떨 경우에는 형용사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사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공부한 것은 명사로 쓰이는 거여서 문장 안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경우가 명사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 공부할 건데 형용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고요. 부사도 7가지 중에 3가지만 공부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시즌 1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중학교 3학년까지의 문법 내용이고요. 앞으로 시즌 2에서는 고등학교까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사의 뜻이 어떤 거고 또 어떤 형태고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길래 3가지로 구별해서 쓰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 부사 2가지 용법에 대해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Please give me something to drink. 자, 여기에 please가 나온 뒤에 give 동사 원형이 나온 걸로 봐서 이거는 명령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앞에서 우리 명령문 강의한 거를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 please는 제발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감탄사였어요. 자, 이때 please가 동사일 때는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죠. 그 다음에 give, 주다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물을 대신한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drink는 마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something까지만 먼저 내용을 보면 제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something, 어떤 게 뭔지 몰라요. 자, 이때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부정사가 있어서 마실 것 좀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 부정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형용사처럼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지는 부정사가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 되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할 또는 뭐뭐 해야 할 하고 명사를 꾸미게끔 해석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문장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자, 여기에 a lot of 세 단어가 합해져서 많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homework 숙제고요. do는 본동사기 때문에 뜻이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선 homework까지만 보면 나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do 하는 거, 하다라는 뜻을 집어넣어서 하려니까 해야 할 숙제라고 명사를 꾸미게 돼요. 자, 이때는 많은 하는 것도 형용사여서 명사를 꾸미고 이때 to do도 형용사로 쓰여서 형용사 2가지를 나란히 해석하면서 명사를 꾸미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많은 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 또는 나는 해야 할 많은 숙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He had some books to read. 자, 여기 some 약간의 란 뜻이고요. read 읽다 라는 동사죠. 자, 그래서 books까지 먼저 보면 그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 였고요. 다음 역시 to read도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읽을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용사가 some도 형용사로 북을 꾸미고 to read도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형용사 두 개를 내용에 맞게 차례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그는 읽을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I had good news to tell you. news,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news까지 먼저 해석해보면 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냐면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소식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역시 good 형용사가 명사 꾸미고 to tell 하는 것도 명사를 꾸며서 두 가지를 나란히 내용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할 좋은 소식을 갖고 있었어 하는 뜻으로 형용사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부사적 용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바로 정리해보면 She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bananas. 여기에 store, 가게라고 하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는 알고요. 그래서 store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가게에 갔었다. 그 다음 부정사 뒷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약간의 바나나를 사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이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녀는 가게에 갔고 몇몇 개의 바나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바나나를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겠죠. 그래서 이때 부정사 부분을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뭐 할 목적으로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목적을 말하는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해석하는 것은 지금 한 것처럼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하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목적과 명사적 용법에서 공부할 때 목적어가 있었어요. 자, 여기 목적어는 문장 안에서 뭐뭇을, 뭐뭐를 이라고 하고 해석을 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였고요. 여기에서의 목적은 뭐뭐 할 목적으로, 즉 뭐뭐 하기 위해 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여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He came to see her 2 hours ago. 자, 여기에 hour 한 것은 시간이라는 뜻이어서 2 hours, 2니까 복수형 s가 왔고요. ago는 뭐뭐 전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왔다. 그 다음 투부정사 이하를 먼저 보면 2시간 전에 그녀를 만난다 라는 의미를 연결해야 돼요. 자, 그러니 그는 왜 왔을까요? 2시간 전에 그녀를 보기 위해 왔다 라고 해석을 해야 알맞지요. 그래서 이때 부정사 부분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러 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I'm sorry to hear the sad news. 자, 여기 sorry 한 것은 미안해 라고 보통 I'm sorry 라고 하지요. 그래서 sorry는 첫 번째 미안한 이라는 뜻이 형용사고요. 또 한 가지 뜻이 유감스러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hear 듣다 라는 동사고요. sad 슬픈 이라는 형용사지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유감스러운지 미안한지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이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슬픈 뉴스를 들었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슬픈 소식을 들어서 나는 미안해는 아니죠. 나는 유감이야 라는 뜻이 맞아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과 함께 하고 나서 정리할게요. 다음 She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하면 surprised는 논란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그녀는 놀랐다. 그 다음 to 이하를 보면 소식을 들었다예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그녀가 가만히 있는데 놀랄 일은 없고요. 그 뒤에 소식을 들어서 놀랐겠지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또는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랐다가 돼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감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유감스러워졌거나 또는 놀라거나 또는 기쁘거나 하는 감정이 나온 뒤에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이 감정을 만들어낸 원인에 해당이 돼요. 즉, 들어서 유감스러웠고 들어서 놀랐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때 부정사는 감정을 만들어낸 원인이다 해서 감정의 원인 부정사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역시 부사적 문법으로 쓰인 거다라고 정리해요. 다음, English is hard to learn 했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이 문장을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She is very beautiful 하는 문장을 봤을 때 여기서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라는 뜻인데 이때 very가 매우 라는 부사고요. beautiful은 아름다운 이라는 형용사예요. 여기에 very가 없이 beautiful만 하면 그녀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very가 있음으로 해서 얼만큼 아름다우냐면 너무 아름답다가 되지요. 이렇게 부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hard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형용사일 때 뜻은 딱딱한 또는 어려운 이라는 뜻이고 부사일 때는 열심히 또는 몹시 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영어는 딱딱해는 아니고요. 영어는 어렵다 라는 뜻이죠. 다음에 learn은 배우다 라는 동사니까 우선 영어는 어려운데 도대체 어떤 점이 어렵냐면 배우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여기 hard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처럼 쓰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 중에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일 때가 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This book is easy to read. 자, easy는 쉬운이라는 형용사고요. read 읽다니까 우선 This book is easy까지만 내용을 보면 이 책은 쉽다예요. 도대체 이 책이 뭐가 쉽냐는 거예요. 어떤 점이 쉬우냐면 갖고 다니기에 쉬운 것도 아니고 바로 to read가 있어서 읽기엔 쉬워 라고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는 역할이 되니까 부사가 하는 역할과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용법만 부사적 용법을 이번에는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정사 용법을 전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에 대해 공부할게요.